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조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일단 저 혼자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장은상 기자님 오늘 나오실 차례인데 어저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우천 지연 이 대전에서 정말 204분이 중단된 초유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에 장은상 기자님이 또 계셨기 때문에 오늘 좀 약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또 오실 것 같으니까 그동안 저희가 또 채팅창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은상 기자님 주차장 진입이라고 하니까 뭐 금방 오실 것 같네요. 조금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도 오늘 새벽에 사실 일찍 좀 일어났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류현진 선수 등판 때문인데 오늘 경기 보신 분들 혹시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롯데갈매기 TV님 계시는군요. 4.2이닝 동안 무실점. 아니 근데 사실 안타도 6개 맞았고 또 볼넷도 2개 있었고 하면은 출루를 8명이나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사 2, 3루가 2차례, 그 다음에 무사 1, 3루도 1차례 있었는데 그 위기에서 모두 실점하지 않고 결국에는 4.2이닝 무실점으로 내려간 류현진 선수. 야 진짜 우리가 이제 KBO 리그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위기관리 능력, 류현진은 설렁설렁 던진다.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한 이 류현진 선수의 위기관리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보다가 책상에서 잠드셨다고. 아우 이한방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주무실 때 조금을 주무셔도 침대에 누워서 주무셔야지 그나마 좀 피로가 풀릴 텐데 오늘 하루 조금 힘든 하루가 되지 않을까 또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토론토에도 돌 감독이 있네요. 맥콜러버님 또 얘기하셨는데 그 아웃카운트 딱 하나가 좀 아쉽기는 한데 오늘 경기 사실은 뭐 류현진 선수 제구가 그렇게 뭐 이전 경기들처럼 날카롭지는 않았다는 점 또 고려하고 투구수도 이제 80개도 넘었고 뭐 이랬을 때는 뭐 바꾸는 게 머리로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이제 류현진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맡겨보지, 아웃카운트 하나만 더 챙겨보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었는데 가능하면 위기를 좀 적게 맞았으면 좋겠다. 플로터님도 얘기를 하셨고요. 오늘 지금 장은상 기자님 주차장이라고 하시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서 같이 또 노가리 또 털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얘기 나눠보죠. 2이닝 연속 무사 2, 3루에서 무실점은 진짜 처음 보는 듯해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류현진 선수가 결국 4.2이닝 그러니까 승리 투수 요건을 못 채우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 4.2이닝이 아니라 5이닝 채우고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고 내려왔는데 토론토가 9회 초 2사에 동점 홈런 맞았거든요. 그랬으면은 더 화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승리 날아갔네. 이래서 더 화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지금 바깥에 좀 소란스러운 걸로 봐서 그렇죠.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이고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어떡하면 좋아. 죄송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인사 한번 드리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어저께 대전에 있다가 오늘 지금 일산까지 와가지고. 아닙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오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은상 기자님 어제 대전 현장에 또 계셨습니다. 204분이 우천 중단, 이 역대급 이 우천 중단을 또 몸으로 겪고, 제가 들어보니까 어저께 막차도 다 끊겼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차 막차 다 끊겨가지고 오늘 아침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어제 저는 거의 정말 아슬아슬하게 저희 판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근데 어제 또 열차가 또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파업 여파 때문에 한 11시 조금 넘은 차를 겨우 타고 입석 앤 좌석 대기 그쵸. 그걸 타고 힘겹게 상경했는데 사실 지각 안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좀 핑계인데 굉장히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럴만해. 죄송합니다. 얼마나 들어? 그리고 오늘 1층에서 제가 방문증을 끊는데 굉장히 원활한 도움을 주신 보안 요원분들 감사합니다. 역시 방송국이야. 역시 잘 되고 봐야 돼. 어떡하면 좋아. 진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댓글에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SSG 랜더스 이 감독 교체될까요? 홍기승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원영 감독 얘기하시는데 어저께 보니까 이 정영진 구단주 SNS에 어떤 팬이 또 이제 댓글 남겼죠. 그쵸. 거기에 이제 대댓글로 야 너만 하는 거 아니야 지켜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았던데 요거 두고 이제 김원영 감독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셔요?
근데 올해 우리가 참 감독 요게 참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그쵸. 감독들의 어떤 삶이. 근데 야. 김원영 감독도 작년에 우승하고 그때 포스트 시즌에 재계약을 발표했던 게 우리가 또 다뤘던 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맞죠, 지금 와서 맞죠. 보면은 재계약 1년 차 때 보통 이제 감독이 경질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쵸,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률은 아직까지는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뭐 5위 경쟁이 지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또 만든 성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아직은 그쵸. 조금 이르지 않나. 아니, 과보다는 아직 좀 공이 크다 그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근데 걱정되는 부분은 SSG 랜더스가 2위에 있던 팀이잖아요. 2위에 그러니까요. 있던 팀이 지금 순위는 6위까지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6위보다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지만 이 두산과 기아에 이미 역전을 허용을 했고 지금 이대로라면 가을 야구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봐서는 이제 팀의 노쇠화가 어쨌든 가장 큰데 이게 뭐 단순히 올해만의 문제로 끝날 일은 아니거든요. 팀의 고령화라는 것 자체가 내년도 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한 면에서 또 SSG 풀이 또 밑에가 탄탄하냐 또 그런 면도 조금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도자의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거는 좀 뭐 프런트에 뭐 언제는 총체적인 책임도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렇죠. 세대 교체 실패 뭐 이런 것들도 그런 걸로 있고. 봤을 때는 좀 장기적인 고민에 SSG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벌써 좀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리고 봄날님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잘 기억 안 나는 NC 이동우 감독 이후 우승 감독 큐쿠가 트레이드가 될까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김원영 감독 아직까지는 좀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고 일단은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먼저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대상은 사실 또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경기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이 없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서튼 감독 그 해임되기 전에 그러니까 자진 사퇴하기 전에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항상 되게 많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그 정도인가 하다가 저도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갈 만한 분들은 나갈 만한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사람들 눈에 보는 건 비슷해요. 네. 우리들 전부 다. 그럴 때 이제 선수들이 그 과오를 덮어주느냐 혹은 이제 그 모자란 부분을 이제 덮어주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또 이제 갈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김원영 감독도 좀 선수들이 분발해주기를 바라야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LG는 그리고 이제 더블헤더를 싹쓸이하면서 사실상 우승을 예약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타선의 힘으로 사실은 뭐 이 주루로서 잃어버리는 점수보다 사실 타선으로 얻어버리는 그 점수들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그 더블헤더 두 개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저는 LG에 우승하는 행보에 있어서 사실 뭐 이렇게 선승 그 10승 단위로 할 때마다 이제 우승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네. 저는 그런 것보다도 어제 2승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간에 조금 물론 중심 타선에서 계속 꾸준하게 자기 역할을 했지만 네. 김현수 선수가 완전히 그 이름값을 했었다고는 보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우승 요 행보에 있어서는. 근데 그 혀를 좀 뚫은 게 있고 그 다음에 SSG 상대로 또 어쨌든 1, 2위 경쟁을 같이 했던 팀이긴 하거든요. 네. 전반기에. 아직까지 좀 지금 힘이 떨어져 있지만 그 상황을 뒤집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사실 시사하는 게 크죠. 네, 맞습니다. 지금 LG 트윈스가 2위인 KT와 경기차도 이제 6경기 차. 이제 경기수 남은 경기수가 이제 한 21경기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사실상 정말 뒤집기 쉽지 않은 그런 경기차로 벌려놨기 때문에 LG 팬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지금 이제 30년 가까이 지금 이제 풀지 못한 우승의 한 이제 지난해까지도 이제 계속 가을 야구는 갔지만 풀지 못했었던 한국 시리즈 우승의 한 이거를 일단 대기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는 이 한국 시리즈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대부분 한 70% 이상은 또 우승팀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LG 트윈스가 좀 잘 노려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LG 팬분들이 아직까지는 근데 조심스럽긴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그 세월이 그 무시 못합니다. 그거 진짜. 이거 한번 해야지 풀려요. 우승 한번 해야지 좀 풀리는데 보기 좀 풀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죠? 9개 구단이 보기엔 누가 봐도 정규 시즌 이제 거의 정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소리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모든 LG 팬분들은 좀 정중동이야. 제가 보기에는. 신중하십니다. 맞습니다. 다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아의 산체스 선수가 21일 한화전에 맞춰서 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부상 생각보다 또 길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어디였더라? 내측 측부인데? 혹은 이제 그 인대 쪽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고 길어지는 거 아닌가? 이게 이 과연 재활 기간이 이 시간 안에 될까 했었는데
되더라고요. 기아 산체스 선수 지금 21일 한화전 복귀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뭐 사실 타선이 가장 무서운 팀은 기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선발까지도 보탬이 된다면 포스트 시즌 진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 팀이 바로 기아가 아닐까. 그렇죠. 근데 진짜 기아가 뭐 포스트 시즌 가면 이제 불안한 게 이제 뭐 많은 기사도 나왔지만 여기 완전 슈퍼 에이스급이라고 할 만한 투수는 지금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쵸. 그럼 근데 만약에 4위, 5위로 출발한다? 그럼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약간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아는 순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 네. 일단 21일 날 산체스가 이제 이의리 선수하고 같이 붙여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두 선수가 그날 어떻게 던지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아의 향후 그렇죠. 행보에 있어서 둘이 잘 던져야지만 기아도 잘 되고 이의리 선수는 또 아시안게임 대표팀도 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여러모로 좀 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잘해준다면 기아 타이거즈는 일단 좀 한시름 덜 수 있는 그런 그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오프닝 간단하게 한번 좀 털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같이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KBO 리그 역대 최장 시간 경기 중단 기록이 나왔습니다. 무려 3시간 넘었고요. 정확히 3시간 24분, 무려 204분을 기다린 뒤 경기가 재개되었는데요. 양 팀의 경기 어제 더블헤더로 진행이 됐습니다. 1차전은 KT의 7대0 승리로 끝이 났는데 2차전 역시도 KT가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는 경기보다는 어제 있었던 경기 중단 과정이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동거리가 길어서 불가피하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메이저리그는 사실 진짜 끝장 승부를 하잖아요. 이 끝장 승부라는 게 무승부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 끝장 승부지만 여기도 이제 우천 중단됐다 했을 때 뭐 3시간, 4시간 기다리는 건 뭐 예산 일인데 사실 KBO 리그에서는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거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제 뭐 기록만 봐도 이 정도로 기다리는 사례가 있었나 싶은 정도로 진짜 기다렸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역대 최장 시간 경기 중단이 이루어졌고 일단 정비를 하는데 시간 다 쓴 거거든요. 이건 비를 기다린 게 아니라 네. 여러 사람 피곤했던 경기였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KT가 3대1로 앞선 5회 하나 공격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이구디구님 대전 배수 잘 안 됩니까? 그리고 다롱이한 형님도 어제 직관 갔는데 더블헤더 1차전도 보고 2차전도 봤는데 경기 시간보다 정비 시간만 거의 204분에 가까웠다. 맞습니다. 정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어제 일단은 뭐 진짜 이 경기였는데 이제 문현빈 선수 타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카운트가 꽤 찼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대전구장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앞에 보문산이 굉장히 크게 이제 산 뷰로 돼 있어요. 이제 거기에 안개와 구름이 얼마나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천을 예보하는 게 조금 이 가시거리로도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걸려 있다 혹은 이제 구름이 몰려온다 하면 아이고 야 이거 취소되고 오는데 이런 생각하죠. 근데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저쪽에서. 그래서 좀 약간 예상이 됐어요.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1경기를 마감하고 났기 때문에 2경기는 좀 여유 있게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쏟아붓는 게 어제는 그 문현빈 선수 타석에서는 거의 뭐 아무리 방수포를 좀 빨리 덮었어도 이미 그라운드가 뭐 물바다가 돼 있었어요. 아예 쏟아졌기 때문에. 게다가 대전구장의 그 그라운드의 어떤 배수는 다른 신구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대전구장 관계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훌륭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상황에서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게임이 될 거를 또 예상을 했는데 예상 외로 진짜 오래 좀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와서 방수포를 바로 덮어도 그라운드 보호가 힘듭니다. 베네진님 얘기하셨고 대전구장 1964년에 만들어진 구장입니다. 내년에 60년이나 되는 이제 좀 노후화된 그런 구장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대형 방수포 깔기도 전에 그라운드 3시간에 적게 되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그라운드 상태 너무 좋지 않아서 정상적인 경기를 치르기 어려운 상태로 좀 보였는데 구장 관리팀에서는 경기 진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TV로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노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길 기다린 뒤 구장 관리 요원들 투입돼서 그라운드 정비 시작을 했고요. 내야 완전히 진흙탕 되면서 정비 작업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진흙을 걷어낸 뒤 새 흙을 깔아서 내야를 다지는 작업까지도 이어졌는데요. 사실은 지금 뭐 댓글로도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 어차피 월요일 경기도 있는데 이거 3시간 지연할 이유가 있나요? 3시간 지연하지 말고 노게임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서스펜디드 처리를 해가지고 오늘 어차피 경기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서스펜디드 경기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경기 6시 반에 하고 이러면 이제 무리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유도리를 좀 발휘할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근데
어제는 이제 편성 자체가 이 경기를 이미 더블헤더 이 경기를 들어가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더블헤더 지금 규정에서는 2연속 더블헤더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경기가 만약에 노게임이 되거나 서스펜드 처리를 했어도 네. 오늘 붙여서 경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추후 편성으로 이제 넘어가는 일정인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는 제가 거기서 퇴근이 늦어져서 이러는 게 아니라 어제는 사실 진짜 노게임 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 그렇죠. 그라운드가요 말이 안 됐어요. 진짜 뻘밭이고 하는 KT 선수들도 열받고 기다리는 하나 선수 KT 선수들 다 열받고 팬들도 열받고 정말 어제 진짜 거의 모든 피해자가 속출했던 경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오후 6시 33분에 중단된 경기가 오후 9시 57분에서야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 시즌 초중반 때 조금 이거 좀 기다리면 경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너무 이제 우천 취소를 많이 때리다 보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때리다 보니까 시즌 막판 돼가지고 이제 이제는 더 이상 못 미룹니다. 무조건 경기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장에서 무슨 얘기도 나왔냐면 이렇게 국제 대회가 있거나 뭐 좀 연말에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저기 APBC도 있고 그 전에 WBC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전반기 초반에 월요일 경기를 몇 게임 하자 보험용으로. 그렇죠. 보험용으로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소화하는 거고. 왜냐면 요새는 비가 워낙에 왔다 갔다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실행위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 어제 경기가 굉장히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한방님께서도 시즌 초에 여유 있을 때 월요일 경기나 더블헤더를 적극 운영하는 것도 방법일 듯요. 너무 지루했음. 기다리는 팬들도 생각해야 하는데 배려도 전혀 없었다. 적극 공감합니다. 바비님 말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안치홍 위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안경현 위원님 이게 선수 출신 분들 이제 나오셨을 때 여쭤보면은 무조건 선수들은 월요일 하루는 쉬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특히 경기 뭐 시즌 막판에 더블헤더를 하더라도 월요일 경기는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월요일에 무조건 쉴 거면 차라리 이제 좀 전반기 때 혹은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우천 취소가 된 경기 혹은 이제 주중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주중에 만약에 한 2경기 이상 우천 취소가 된 경우에는 더블헤더라거나 아니면 월요일로 경기를 뺀다. 이런 저거라도 있으면 아니 그러면 주중에 이틀 쉰 거잖아요. 이틀 사흘 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 경기 하거나 더블헤더 하는데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까지도 많이 해주시는데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뭐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이제 뭐 선수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162경기를 하지만 정상적으로 일정이 항상 정해진 일정에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쵸, 휴식일 뭐 사실 없는 것도 맞고 근데 우리나라는 월요일에 꼬박꼬박 이렇게 쉬는 날 딱 하면서 144경기를 일정상으로 못 끝낸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144경기 일정을 한 지가 한 8년 정도 7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거의 10년 가까이를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끌어서 했어요. 맞아요. 비오면서 했습니다. 우겨서 넣고 막 진짜 밀어서 넣고 찢어서 넣고 뭐 언뜻 또 붙이고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서스펜디도 했다가 더블헤더 했다가 이제는 좀 바뀌자. 이제는 10년을 팬들도 같이 진짜 이거는 진짜 직관하는 관중들이 인질 잡아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진짜 제가 볼 때는 3시간 기다리면서 1시간 반까지 관중분들 다 재밌게 보셨거든요. 왜냐면 춤도 추시고 노래도 부르고 선수들 카메라 또 하면서 2시간 반부터는요 큰 소리 나옵니다. 현장에서도. 야 취소해라. 큰 소리 나와요 진짜. 요거는 어제는 좀 무리가 많았다. 제가 보기엔 KBO도 요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시리즈 진출팀 선수들까지 11월 그 대회 APBC 끌고 가야 되니까 일정을 거기에 맞추는 무리수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이한방님도 KBO도 문제인 게 키움 경기 잡은 거 보면 키움도 정말 개빡칠 만한 상황이 여유 있는데도 더블헤더 한다.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이 일정 예비일이고 누구를 위한 이제 더블헤더를 편성을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됩니다. 이 미리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걱정이 없더라는 거. 팬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로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큰 소리 내는 관중분들도 계셔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이대로 노게임 선언되면 추 일정으로 재편성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강행한 거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일정을 어거지로 소화하기 위한 판단에 가까웠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심판진들이 노게임 선언하지 않았던 이유 역시 뭐 비슷한 이유겠죠. 그렇죠. 일정이 뭐 있고 지금 많이 밀려 있는 데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 비가 안 오니까 제가 심판분들의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비가 안 오는데 그렇게 경기를 취소시키고 노게임 시킨다? 그게
심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어제는 그 부담을 뛰어넘는 경우였다. 정말 그래. 진짜. 아, 제발 시범 경기 수 줄이고 3월 중순에 개막을 하든지 아니면은 주중에 더블헤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주말 경기 우추되면 월요일 경기 해야 함. 월요일 하루 가끔 안 쉰다고 죽는 거 아니다. 약동고사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뭐 이동일 뭐 혹은 이제 뭐 이동거리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네, 밟으면 한 네. 3시간 4시간이면 가잖아요. 네. 근데 메이저리그는 비행기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도 이제 일정에 무례가 없는데 이거는 사실 솔직히 팬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혹은 이제 나중에 또 밀리는 걸 생각하더라면 미리미리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그 거. 보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이 경기 이렇게 일정 바꾸는 게 그 KBO 안에 관계자를 말하면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 올해 해결한 거 하나 있습니다. 후반기 2연전 폐지했어요. 그러네요. 2연전 폐지하기 전에요. 모든 마케팅 팀이랑 뭐 티켓 이런 것 때문에 모든 KBO 관계자 및 구단 관계자들이 2연전 폐지 절대 안 된다는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작년으로 올해부터. 그렇게 하면 또 돼요. 그러니까 또 방법을 한번 그래서 계속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우리 모든 팬들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안 된다 하지 말고 또 이제 조그만 거부터 좀 바꾸기 시작을 해야지만 좀 이런 사실 지금은 선수들도 되게 정신없고 힘들 것 그쵸? 같아요. 네. 그죠? 이렇게 선수협도 좀 이런 거에서 좀 보폭을 좀 맞춰주고 좀 이렇게 해야지 모두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한방님 말씀처럼 와 만약에 2연전 폐지 안 했으면 더 대환장 파티였겠네요. 난리 났지 난리 났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우추될 것 같아서 친구하고 삼겹살에 2차 카페까지 갔었는데도 경기가 안 끝난 거 이거 정상인가요? 서영찬님 현명하신 선택을 하셨네요. 현명하셨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예. 말로만 팬을 위한다고 하면서 행정은 KBO 마음대로 영화, 연극, 뮤지컬 같은 공연이 그렇게 지체되면 과연 관객이 그렇게 기다려 줄까요? 원피스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팬들의 볼모 삼고 팬들의 인질 삼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 다시 한번 또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고쳐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 한 6,500분 정도가 있으셨는데 뭐 마지막에 몇 분 정도 남아 계신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 중간 3시간 중단한 상태에서 그 경광판에 계속 카메라가 비춰질 때마다 신나게 춤을 춰주신 그런 팬분들 제가 박수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 같으면은 뭐 남은 경기고 뭐고 빨리 집에 가서 쉬자. 바로 집에 비도 오고 갔죠. 축축하고 습하고 이런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야구를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 속에도 KBO가 잘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댓글 한번 좀 소화해 보면서 다음 주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댓글도 많이 좀 궁금하신 부분 또 혹은 질문 있으시면 한번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구장을 더 짓는 게 이제 맞지 않느냐 돔구장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청라돔 지어주는 거예요 다들 아실 것 같고 청라돔 외에도 이제 잠실에도 좀 돔구장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척돔 잠실돔 그다음 청라돔 이렇게 하면은 돔구장 3개 되면 조금 더 이 운영에 있어서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방에도 사실은 이제 돔구장 만들어지길 바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지방 팀들이 우리가 지역 연구가 사실 강한 그 뿌리 중에 하나인데 그 일정이 계속 야외 구장이 많다 보면 사실 소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그 한 구도 부산 정도 같은 경우에는 돔보다 좀 더 큰 규모로 돔구장이 하나 생기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저의 소신인데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저는 돔구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쵸. 이게 야구 팬들은 사실 돔구장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탁 트인 데서 야구 보고 싶지 솔직히 천연잔디 보고 그거 하고 싶죠. 야구 보고 싶죠. 그 잠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야구 시야 보기 제일 좋은 곳이에요. 진짜로 가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진짜 그 트인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돔구장이 또 나름의 그 또 맛이 있긴 하거든요. 사실 뭐 고척돔은 조금 제가 청라돔이 기대되는 이유기도 해요. 네. 고척돔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잘 지어보자 한번. 그래요. 개폐형 돔구장 얘기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비싸, 너무 비쌉니다. 개폐형으로 하면은 이게 뚜껑을 요즘에는 그리고 이제 토론토 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 뚜껑 20분이면 열고 닫고 한대요. 이게 최첨단이라 가지고. 근데 그러려면 한 번 열고 닫을 때마다 전기도 엄청 많이 써야 된대. 쓰죠. 이게 조금 이 금전적인 부담이 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산에 돔구장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뭐 지금 뭐 정치적인 얘기를 떠나가지고 사실 이거는 뭐 정권 가리지 않고 여기도 지어준다 그러고 저기도 지어준다 그랬는데도 지금 몇십 년째 안 지어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매번 사실은 선거철만 되면 지어주겠다 이런 뭐
진짜 공약, 빈 공약만 이제 남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부산 팬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안 믿으실 정도까지 이르렀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부산 정말 무슨 뭐 구도 이런 걸로만 너무 홍보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롯데 팬들 뭐 부산 야구 팬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야구장 하나 지어주세요, 진짜. 그러게. 어쨌든 뭐 지금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초이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SSG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라돔 진짜 이 뭐 많은 야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이제 돔구장이 또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단순히 그냥 돔구장 하나만 떨렁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쵸? 복합 멀티플렉스, 스포츠 멀티플렉스를 또 꿈꾸고서 그 안에 뭐 이제 뭐 온갖 편의 시설들 다 들어갈 거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건 신개념이죠, 신개념. 네네네. 도기자님 시애틀 홈인 티모바일 파크는 뚜껑만 있는 구장인데 전기로 많이 드나요? 이런 경우도 하셨는데 일단 뚜껑 이렇게 덮어놓고 하는 구장들은 좀 덜 하기는 하죠. 근데 뭐 전기로 뭐 얼마나 뭐 그런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뭐 뚜껑 여닫는데 뭐 전기를 얼마나 든다고 하셨는데 했는데 뭐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리 여러분 뭐 산업용 전기가 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그냥 야외 구장에 비하면 나가는 지출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게 또 무시 못합니다.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들에서는. 그래요. 그래 이런 문제도 좀 있기는 합니다. 삼성사랑님 동구장 절대 반대. 인구 노령화되고 출산율 줄어드는데 수익성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거 동구장 뭐 해봤자 뭐 얼마나 쓰겠냐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있을 때라도 좀 써먹어야죠. 그런 생각 좀 해야죠. 동구장이 그 생각보다 대여가 야무지게 돼요. 여러분. 동구장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키움 히어로즈를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파이에서 야구판이 연애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그 블랙핑크도 이제 콘서트 했지 않습니까? 고척돔에서.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고 그런 콘서트가 한번 고척돔에서 열리잖아요. 고척돔에서 한국 시리즈 한 5연속으로 하는 것보다 더 야무지게 줄 섭니다. 그 정도로 그 세기 때문에 또 쓰면 또 씁니다. 그래. 지금 보자. 토론토 구장은 개폐할 때 2천만 원씩 든다고. 장난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북한이야 전기세 걱정하기가 아니라 몇 번 얘기해. 그 구단이 그 사실 중개사도 그렇고. 중개 방송사도 그렇고 구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렇게 부대 비용이 쌓이면 이게 1년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번 여닫을 때마다 이제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은 이거는 큰 부담이 또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폐식으로 해가지고 비 안 오는 날에는 열어놓고 하면 뭐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약간은 조금 부담이 더 가해질 수는 있다라는 거. 그냥 뚜껑 덮어놓고 하는 데보다는 개폐식이 조금 더 부담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작년인가 스브스 가요대전 고척에서 했는데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이돌 팬들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또 이제 구장을 가진 쪽에서 잘 또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급 티켓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역대급 4위부터 6위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까지는 예측 불가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묘한 먹이사슬 관계까지 포착이 됐는데요. 현재 투타 구성이라든지 뎁스를 감안할 때 2위 KT나 3위 NC는 쉽게 쳐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전망들이 좀 지배적이고 KT는 9월 초반에 뭐 안 좋은 구간이 있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선발 투수진 마운드가 또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펜까지도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NC도 기복은 심해도 8월부터는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에이스 페디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2위에서 3위가 또 이제 바뀔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드물어 보이는 상황, 적어 보이는 상황이긴 해요. 네, 한 2위, 3위 정도 뭐 LG는 뭐 제가 볼 땐 이대로 갈 것 같고 2위, 3위 정도는 서로 자리를 맞바꾸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밑에 그룹은 조금 더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4위부터 6위 싸움이 진짜 치열한데요. 두산이 4위입니다. 10.5경기 차, 기아가 11.5경기 차, 그리고 SSG가 12경기 차, 12경기 차로 지금 이제 나란히 이 세 팀이 1.5경기 차 안에 세 팀이 지금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행인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두산 같은 경우 이제 6연승 달리면서 4위로 껑충 뛰어 올랐는데 반면에 기아와 SSG 옆에 보이시죠? 연속 4연패, 그리고 SSG는 5연패에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기아와 SSG, 두산 이 세 팀 중에 두 팀이 와일드카드 경쟁전 결정전을 이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또 이 올 시즌만큼 좀 치열한 이 중위 싸움 이 다툼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시는지. 제가 지난번에 브런치 할 때 우리가 기아 주제를 좀 세게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두산은 이제 끝났다 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좀 전력 자체가 뭐 기아나 뭐 이렇게 좀처럼 이렇게 좀 탄탄한 맛이 없고 어쨌든 일단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좀 끌고 나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두산은. 근데 그걸 가지고 끌고 나간 게 지금 6연승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이 싸움에 뛰어들었거든요. 두산이. 그러니까 보면 기아, SSG 근데 SSG가 좀 힘이 많이 빠지는 거. 이게 사실 좀 굉장히 큰 변수기는 하죠. 과연 이 연패를 언제 끊을 거냐 SSG가. 근데 굉장히 체력 싸움에 계속 대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좀 쉽지 않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두산, 기아, SSG 요 네 세 팀이 서로 맞대결도 많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하죠.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SSG는 6위도 위태롭습니다. SSG는 다시 올라오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SSG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낮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랬을 때 세 팀의 먹이사슬 관계가 좀 이제 눈에 띕니다. 두산은 기아에게 10승 4패로 우세한 그런 상황이고요. 기아는 7승 6패로 이 SSG에게 또 우세한 상태. 그리고 SSG는 8승 4패로 두산에게 또 우세인 상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물고 물리는, 먹고 먹히는 이런 이제 관계가 좀 연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뭐 기아가 SSG한테 강하다고 보기는 뭐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7승 6패는 뭐 호각세라고 봐야 될 텐데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인천 3연전에서 절대적인 우세를 보여준 것이 또 바로 이제 기아 타이거. 그러니까 최근 흐름이 좋다라는 그렇죠.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SSG가 역대급 DTD 기록하면 용진이 형 칼춤출 가능성도 있겠죠. 예전 첼시, 레알 마드리드도 성적이 좋든 우승 감독이든 우승 감독이든 아니다 싶으면 칼춤 추곤 했는데 용진이 형도 청라시대 맞이해서 칼을 뺄 거라고 보고 김 감독이 전신 SK 이름으로 발탁된 인사로 더욱이 이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판다운이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5,000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관계자신가? 관계자신가 뭐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뭐 지금 어쨌든 만약에 진짜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진짜 뭐 무시 못하죠. 게다가 또 SSG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어쨌든 오너의 그런 파워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 있는 구단이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오너 파워가 센 건 뭐냐? 결국 야구단에서는 이 위로 올라가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가 문제거든요. 맞죠. 보고가 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구단들이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SSG는 지금 위로 보고를 올리는 것보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성향이 좀 세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정말 여기서 만약에 더 성적이 떨어진다 뭐 요상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삼성사랑님 정윤진 구단주는 빡치면 나 야구단 안 해. 초강수 던질 수도 있습니다. 신세계 때도 전력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업 이렇게 또 많이 하셨다가 접은 것들도 또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오너 본인의 그 뭐라고 해야 돼 관심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관심도가 사실 KBO 프로야구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은 게 여러분. 이게 지금 삼성사랑님께서도 아이디가 삼성사랑이잖아요. 삼성 라이온즈를 보면은 또 알 수 있는 것도 같아요. 이게 구단주인 이재용 구단주가 스포츠 쪽 전반적으로 이제 관심을 이제 줄이기 시작한 때부터 삼성 라이온즈도 좀 하락세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이제 SSG에도 또 적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용진 구단주 인스타에서 자기도 구단 보고 있다고 댓글 달던데요. 하시는 걸 보니까 김원형 감독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해에도 사실은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제 가을 야구 앞두고 사실 올해 우승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중에 시리즈 도중에 연장 계약 딱 하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요걸 이제 손바닥 뒤집는 거는 뭐 금방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적이 진짜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세 팀의 맞대결 잔여 경기 한번 좀 짚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합계 9경기고요. 4위에서 6위까지 결정할 경기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당장 두산과 기아가 오늘 맞대결을 펼치고요. 그리고 9월 26일, 27일에 더블헤더 포함 SSG와 두산 3연전이 또 이어져 있습니다. 그 주 주말에는 SSG와 기아 2연전. 이 서로의 연전에서 얼마나 게임 차이를 많이 줄여가느냐 혹은 이제 도망가느냐 남은 시즌 뭐 이 순위를 결정할 만한 그런 포인트겠죠. 뭐 이 상황에서 뭐 이 결과에서는 대충 좀 순위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경기가 어쨌든 한 전부 다 거의 125경기 내외로 이제 소화를 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근데
이미 여기서 순위가 결정된다? 6위하는 팀 매우 치명적이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진짜 누가 6위를 하든 간에 마지막까지 다 짜낸 다음에 6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도 지금 전력 빠진 상태에서 5위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좀 재밌는 순위 싸움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 공교롭게도 9경기 중에 이 SSG와 두산의 3연전 그리고 기아와 SSG의 2경기가 아시안 게임 기간에 열립니다. 세 구단이 아시안 게임 때 주축 멤버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롯데갈매기 튀김님도 바로 짚어주셨어요. 이천호 고맙습니다. 이 싸움의 변수는 역시 아시안 게임에 차출될 선수들이 아닐까 싶다 얘기하셨는데 4위, 5위 어디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는지 혹은 이제 6위가 될 것 같은 팀 이건 바꿔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6위로 쳐질 것 같은 팀 어떤 팀일지 장은상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6위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진짜 정말 저는 사실 시즌 초반부터 우리 앞에 계신 관계자분들하고도 얘기할 때 그랬지만 SSG의 그 전력을 저는 좀 계속 좀 의심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무슨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초반에 잘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백이 제가 봤을 땐 좀 많았던 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봐요. 지금 와서.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분위기도 조금 많이 처져 있고 지금 이 후반부에 이렇게 됐다는 게 큰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SSG가 좀 6위를 할 것 같은 생각이 솔직히 들고 네. 4위, 5위 싸움을 굉장히 모르는데 지금 두산이 잘 나가는데요. 두산도 어떻게 보면 저는 SSG랑 크게 궤가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도 공백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4위는 기아. 네. 그다음에 5위를 두산이 하고 그렇게 해서 둘이서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단군 매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이제 오늘 펼쳐지는 두산과 기아의 맞대결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아가 지금 4연패 당하면서 사실 분위기가 좋았던 분위기가 한풀 꺾인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저는 타선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산 베어스가 과연 이 타선 어떻게 막아낼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반대로 간다. 야 이것도 반대로 간다. 만약에 반대로 간다. 이거 정말 진짜 그럼 SSG 팬 여러분들께서 또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렇네요. 네.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반대를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까지 픽할 때 약간 그 반꾸를 약간 생각해서 몇 가지 발언한 것도 있었거든요. 오늘은 퓨어합니다. 이거는 그냥 찐이잖아요. 오늘은 찐입니다. 진짜로. 예, 그냥 제가 지각해서 왔기 때문에 정신도 없는 데다가 바로 지금 퓨어하게 나온 제 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SSG가 과연 이 장반꾸를 이겨내고 또 이제 5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4위까지 또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역시 저희가 이제 기아와 두산의 경기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산의 선발 투수는 이제 곽빈 선수고요. 기아의 선발 투수는 황동화 선수가 또 출전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이제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 선발들이 좀 잘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황동화 선수 평균 자책점 5.06인 상황인데요. 오늘 경기는 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사실 선발 매치업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좀 기우는 경기기는 해요. 매치업만 보면 곽빈 선수가 이제 당연히 10승 투수기 때문에 괜찮죠. 근데 곽빈 선수가 최근에가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또 오늘이 그 아시안 게임 가기 전에 마지막 등판이고 또 본인이 또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곽빈 선수 쪽으로 좀 기울지 않나. 그렇죠. 예, 이거는 예. 사실 황동화 선수 쪽 기아 쪽 찍으면 반꿀 예측한 그럼 거지 반꿀이죠. 뭐. 오늘은 진짜 퓨어하게 갑니다. 오늘은? 진짜 오늘은 곽빈 선수 쪽으로 조금 기울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아 타이거즈는 이 황동화 선수가 얼만큼 예상 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그러니까 덜 털리고 내려가는지가 일단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괜찮을 땐 또 괜찮게 잘 던졌기 때문에 깜짝 활약을 펼쳐주면은 진짜 이제 순위 싸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댓글 또 몇 개 소화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저희가 또 슈퍼챗 쏴주셨는데 또 못 읽어드린 거 있었습니다. 이한방님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소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쓴 소리 정말 좋습니다.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제 이 팬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함께 또 이제 진행을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좋은 요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바로 쏩니다, 저희는. 네, 어제 강승우 선수 사이클링 히트에 대해 얘기 안 하나요? 꿀사랑 미니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강승우 선수 지난 15일이었나요? 그죠? 한 사흘 전 경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아전에서 역대 최초 리버스 사이클링 히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홈런 3루타, 2루타, 1루타 이렇게 이제 역으로 나오는 게 또 리버스 사이클링이 그렇죠.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부터 하는 거. 네. 일단 사실 뭐 우리가 할 때 이제 홈런도 어렵지만 3루타가 굉장히 어려운 기록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근데 그 앞에 거를 어려운 것들을 탁탁탁탁 해가면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크고 강승호 선수가 또 최근에 감이 굉장히 괜찮아요. 저는 이제 지금 두산 타선에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석환 선수도 있지만 강승호 선수도 또 그 자리에서 또 자기 몫을 해주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어느 정도 또 전력이 또 잘 갖춰져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선수 어쨌든 에버리지가 그렇게 세진 않은데 터질 때는 자기 능력치는 어느 정도 찍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강승우 이런 선수도 있을 때 좀 괜찮은 것 같다. 거기다가 또 뒤에 박준영 뭐 이렇게 좀 어린 선수들 이런 선수들 받쳐주니까 두산이 지금 뭐 6연승 그냥 해버리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팜다움님 또 5천 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엽 감독 운영 보면 경험 더 쌓이면 명장 시절 하라 다스노리 느낌도 날 것 같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포 출신의 명성수 출신 로열로드를 겪은 선수라는 공통점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뭐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 시즌에 하위권이 예측되었던 그 전력이니만큼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 순위가 4위까지 올라와 있는 건 확실히 이승엽 감독의 이 지도력 혹은 이제 운영 이런 부분을 또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진짜 초보 감독인데 어쨌든 5위 싸움을 하고 있고 물론 그만큼 투자도 많이 이뤄졌지만 게다가 또 이 승부수를 거는 시점이 또 그 시점이 또 잘 먹혀요. 예를 들어서 뭐 불펜 땡겨서 쓰겠습니다. 우리 3연초도 불사합니다. 네. 전반기 마지막에 그랬을 때 또 연승 다르륵 해버리고 그렇죠. 지금 또 갑자기 또 불펜 다 바꾼 그 마무리랑 모든 순서 다 바꾼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 지났지만 그 상황에서 5위 싸움 지금 승부 걸 때 또 갑자기 6연승 다르륵 해버리고 이게 됐단 말이에요. 결과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승엽 감독이 물론 능력도 있지만 운도 그럼. 천운을 따르는 사람은 맞는 것 같다. 그 얘기 있잖아요. 네. 명장보다 좋은 건 운장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능력 있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운 이런 것도 분명 따르는 것 같긴 하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감독 첫해 지금 이승엽 감독의 성적표 저는 이제 합격이라고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뭐야, 구독 좋아요 멘트 날려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와, 1,500분 계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좋아요 혹시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아요 수 238개인데요. 이제 300개 딱 채우고 가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다면 구독도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구독자 몇 명이죠? 32,700 정도로 제가 확인했었는데. 저보다 더 정확하게 가시나? 그러네. 띠용. 32,700 맞습니다. 여러분 좀 세게 눌러주십시오. 왜 제가 기억하겠어요? 거기서 많이 머물러 있다 이거야. 머물러 있다 이거야. 무섭다 무서워.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또 해주시면 저희 또 이제 라이브 할 때마다 알람 가니까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구독자 목표 4만인데 현재 3.27만 그러니까 32,700이라는 거죠. 주변에도 많이 홍보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300 넘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출근해서 라디오처럼 듣는데 너무 좋다고 JW 양님. 혹시 제가 아는 분인가요? 아이디가 굉장히 좀 익숙한데.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9월 타선 미치는 두산이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산산기방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두산의 좀 상승세. 저는 김재환 선수가 결국에는 1년 내내 키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터져. 진짜 너무 오래 기다리긴 하죠. 두산 팬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또 김재환 선수의 그 기본 그 기량이 있는데 또 마냥 또 배제할 수는 없고 진짜 막 드라마 같이 예전 두산 팬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아마 가을 야구에서 뭐 터져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약간 예전에 니퍼트 같은 형태죠. 약간 정규 시즌 조금 했지만 포스트 시즌 가서 완전히 캐리했던 니퍼트가 떠오르거든요. 그러한 시나리오를 김재환 선수가 해준다면 두산 팬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내일은 저희 이제 이정문 기자님 나오십니다. 이제 롯데 팬 여러분들도 많이 계신 만큼 저희가 롯데 얘기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내일도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장은상 기자님 진짜 어제 대전 노게임이란다. 대전 우천지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진짜 아침에 일어나시기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또 어차피 뭐 방송 시간도 비슷비슷하게 끝났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죠? 잠깐 또 자리를 비우게 돼서 아시안 게임 다녀오거든요. 한국 야구를 위해서 열심히 취재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다녀오시고 또 이제 항저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항저우죠. 이제 또
이 물갈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입맛에 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잘 조심히 다녀오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내일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